네, 보고보고 2부 마지막 순서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MBN골드 김성현 매니저 모실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역시도 계속된 뉴욕 증시의 상승세로 인해서 우리 증시 또 좋은 모습으로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시장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일단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 등의 어떤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300원에서 어느 정도 좀 저항을 받는 모습, 그런 모습들도 어느 정도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로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 물가 상승이라는 그런 국면 속에서 지금 현재 경기는 둔화되겠지만은 물가는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라는 그런 색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측면들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에너지 가격의 어떤 하락의 주된 원인 같은 경우는 수요의 감소를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으로 좀 억눌렸었던 그런 종목들이 조금씩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서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많은 종목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삼성전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호실적을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은 그간의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선 반영되는 모습들, 실적이 악화돼서 주가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려주실 분이니까요. 오늘 지금 하단에 역시나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 휴대폰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우리 김성현 매니저와 오늘장 역시도 든든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떤 섹터를 조금 주목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어제는 코로나19 관련된 테마 역시도 올라왔고요. 또 비료와 사료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도 있고 2차 전지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떤 섹터 눈여겨보면 될까요? 최근에 뭐 강했던 섹터보다도 제가 그림 하나 보면서 말씀 좀 오늘도 드려볼게요. 그림을 한번 살펴봐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이 나올지 저도 궁금한데요. 네, 오늘 그림은 자, 아름다운 하늘 위에 떠 있는 하늘 그림을 딱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앵커님은 여행 한번 다녀오셨나요? 제가 여행을 못 가서 최근에 제주도 비행기 값을 봤는데 혹시 제주도 비행기 표가 90만 원인 거 알고 계세요? 굉장히 좀 많이 비싸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성현 매니저도 속으시네요. 90만 원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42,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선배한테 속아가지고 계속해서 여쭤보고 있었어요. 네. 제가 국내 여행도 자주 못 가봤거든요. 제주도 여행 2번밖에 못 가봤는데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항공 관련된 부분이고 다음 사진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가 항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항공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티웨이 항공, 제주항공, 뭐 에어 부산, 뭐 에어 서울, 뭐 저가 항공사 비행사들이 좀 많죠. 그래서 이제 이 비행사들 중심으로 조금씩 움직임을 또 줄 것이고 항공주들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하반기에 턴어라운드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측면들을 좀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대형 항공사가 아니고 LCC만 그렇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저가 비용 항공사죠. 그래서 이제 LCC도 이제 말씀드리고 LCC뿐만 아니라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22년도 4월부터 해서 미국과 유럽 이런 이 장거리 노선에서 시작된 어떤 리오프닝 추세가 아시아권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방역을 가장 엄격하게 시행을 했었던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데 저비용 항공사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노선인 일본 항공은 지금 좀 서서히 개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10일부로 이제 단체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좀 허용을 하면서 입국자 제한도 하루 기준 1만 명 수준에서 2만 명 수준까지 굉장히 좀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갇혀 있었던 그런 그런 부분에서 21일 격리일 같은 경우도 21일 기준에서 10일 기준으로 굉장히 좀 이 부분을 낮췄었고 그리고 중국 노선의 정상화 같은 경우는 물론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측면들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또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인천공항 표가 나왔네요. 네, 인천공항 국제선 평당의 어떤 평균 여객수에 대한 부분인데 22년도 1월부터 해가지고 22년 3월, 5월까지 해서 꾸준하게 늘어난 모습이고 6월, 7월 역시나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보게 되면은 미주 노선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네네. 다음 내용 바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장거리 미주와 유럽역의 어떤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와 대비해서 21년도, 22년도 5월까지 해서 이 19년 대비했을 때 얼마만큼 회복이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 유럽 수요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겠는데 19년도 기준에서 이제 이걸 기준 100이라 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21년도는 미주 노선 같은 경우는 18.7%까지 올라왔었고 현재 5월달 기준에는 54%까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네. 19년도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유럽 같은 경우도 21년도 수준은 8% 수준에서 22년도 5월까지 23.9% 굉장히 좀 많이 늘었죠. 그래서 미주와 유럽 모두 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는 측면들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항공주 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 움직임을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측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회복 속도로 인해서 항공주를 가지고 와주셨는데 사실은 고유가에 대해서 가장 발목을 잡는 부분도 항공주가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중국의 봉쇄 좀 완화에도 살짝씩 이제 리오프닝으로 올라왔는데 다시 빠지고 있고요. 그런데도 항공주 지금 가지고 오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일단 뭐 시장의 흐름상 지금은 어떤 종목을 가져오더라도 어떤 종목을 가지고 시장 따라서 오더라도 올라갔다는 쉽지 않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눈으로 보이는 실적. 그렇죠. 관광객 수들이 어떤 부분들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들 그리고 해외 여행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사람 심리가 완화되고 있다는 측면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억눌렸던 여행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측면에 우리 시청자분들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LCC 저가항공 비행사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물론 장거리 노선의 어떤 정상화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이 LCC들의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이 단거리 노선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 확실하게 수요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해소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측면들을 일단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저가항공 비행사들의 어떤 노선별 그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면은 국내선 같은 경우는 약 20% 내외고 일본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 됩니다. 근데 동남아 노선 이쪽은 이제 30-40% 정도 되고요. 중국 노선이 10에서 1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주향이나 유럽발향 이쪽보다도 그러니까 뭐 아시아권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가항공사 비행사들은 지금 현재 뭐 중국과 일본의 어떤 빠른 수요 회복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 측면들 보고 있고 물론 이제 동남아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7월에 인천공항에서 어떤 정상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빠른 속도로 일단 수요가 좀 개선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LCC들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일본 노선이거든요. 그렇죠. 네. 동남아시아권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수요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본 매출의 비중 같은 경우가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은 뭐 에어부산이나 뭐 이런 저가항공사 비행사들 보면은 실질적인 매출 비중은 일본 쪽에서 45% 가량 됩니다. 영업이익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봤을 때 수익성이 높은 단거리 노선이 어떤 일본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개선돼야 되는 측면을 말씀드리겠고 물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10일 기준으로 이제 일본 관광청이 이 단체 관광객에게 그렇죠. 네. 어떤 비자 허용을 좀 허용하게 했지만은 정상화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이제 일본이 이제 단체 관광을 좀 개방하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자유 일정을 허용하지 않고 또 예전과 달리 이제 비자 발급에 대한 부분들도 좀 굉장히 좀 까다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입국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음 터놓고 이제 일본 여행을 좀 하기는 좀 쉽지 않다. 좀 마음을 좀 굳게 먹고 가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네, 제주도도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일본은 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소 뭐 2에서 3주 정도는 시간을 두고 이제 비자 발급을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입국 72시간 이내에 어떤 음성 PCR 뭐 확인서라든가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요청하는 주요 앱들 그러니까 이동할 때마다 이제 위치 추적 앱 이런 것들도 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런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수요가 좀 회복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시간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렇다면 있습니다. 오늘 항공주를 가지고 와주시긴 했는데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일본과 동남아 등등등 LCC 항공사를 가지고 와주시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LCC로 지금 당장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부담스럽다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저가항공사보다는 우리나라 이 대표 항공사를 일단 가지고 나왔고요. 아까 LCC 그리고 연막 작전이었군요. 아니죠. 연막 작전은 아니고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보면은 이게 왜 LCC도 같이 언급했는구나 이렇게 아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세요. 자, 오늘 종목은요, 여러분 대한항공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대한항공을 주목을 좀 해주시고요.
대한항공에 대해서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지금 현재 25,650원 선에 일단 가격선이 일단 형성이 돼 있고 이제 한진그룹 계열에서 어떤 국내 최대 항공 운송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 운송 사업에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최근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최근 공시가 나왔었는데 한진칼로부터 진에어라는 저가 항공사의 지분을 54.9% 가량 전량 인수를 했습니다. 진에어 보통주의 2,800만 주 가량을 시간에 대량 매매로 좀 인수를 했고 총 한 6천억 가량 되는 어떤 규모의 블록딜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도한 가격 같은 경우는 21,000원, 1,100원 선에 일단 이루어져 있고 14년도 3분기 한진칼 분할에 이제 따라서 이관 후에 9년 만에 진에어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이 된 것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대한항공 입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결합 간의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한 어떤 힌트, 그러니까 회사가 어느 정도 조금씩 변모하고 있다. 저가 항공사를 바로 수직 계약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 시너지를 낼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일단 보여지고, 물론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자금에 대한 어떤 확보를 좀 위해서 지금 일단 진행을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블록딜의 형태가 서로 윈윈하는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대한항공이 이 진에어를 인수하고 나서 수직 계약을 통해서 이제 저가 항공 비행사 이런 쪽도 이제 앞으로는 좀 더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진에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을 추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한항공의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가격 전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당연히 시가 이하로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시가 이하로. 그렇죠. 네. 어제자 같은 경우 종목 하나 잘 갔었죠.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네. 대한항공 매수가 시가 이하고 목표가는 26,800원, 손절가는 2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올라간다라기보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될 게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건 간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시장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관점을 계속 인지를 해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올 때 어떤 종목이든 간에 같이 올라올 것이고 대한항공도 그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일단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지금 현재 대한항공에 여기 있는 이 분홍색 선 라인대가 정확하게 저항 라인대, 1차적인 저항 라인대고 2차적인 저항 라인대가 29,000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겠죠. 매물대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매물대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일단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수요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슈로 해서 대한항공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자 같은 경우가 제가 종목 하나 추천드렸었는데 와. 바로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려 신용정보라고 제가 신용이 좀 높나 봐요. 사실은 제가 살짝 빠지길래 안 되는데 하고서 되게 속상했는데 이렇게 막판 스퍼트를. 네, 그래서 이제 뭐 채권 추심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로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말씀해 드렸었죠. 고려 네. 신용정보 국내에서는 채권 추심에 이래서 대한 데일리 부분들. 코너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채권 추심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이 고려신용정보에서 매출 비중이 거의 8, 90% 가량 차지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채권 추심 뭐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고려신용정보를 보셔야 되는 것이고, 어제자 기준으로 이제 뭐 11,500원에서 11,400원대까지 뭐 조정을 좀 잠깐 받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10% 이상 급등이 이렇게 한 방에 나와줬습니다. 와, 윗꼬리도 길게 달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윗골이 달았다 하더라도 목표가는 12,000원 선이었기 때문에 네, 목표가를 터치 이미 했죠.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뭐 대한항공 이런 류의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무겁긴 합니다. 네. 제가 목이 메이시네요. 목이 메이네요. 네. 어제 너무 잘 좋은 가가지고. 종목들 잘 가서. 네. 그래서 이제 내일장 같은 경우, 오늘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대한항공 기준으로 이슈가 어느 정도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로서 종목들이 움직임 줄 수 있고, 또 대한항공 최근에 수급적인 포인트도 굉장히 좀 잘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골든타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부. 이렇게 계속해서 좀 좋은 종목 가져와 주시고, 이제 호흡도 이제 맞아가는데 저희가 오늘 여기서 마지막 방송이네요.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더욱더 새롭게 바뀐 보고보가 나와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던 만큼 저희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